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장흥군 미디어 기록 활동과 품튜버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품튜버 김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흥을 사랑하고 나누고 싶은 박순옥입니다. 이장님 품튜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공개 방송 시간이네요. 예. 네, 오늘 정말 장흥의 다양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장흥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 품튜버 공개 방송을 주목해 주세요. 지금 유튜버 생중계를 통해서 여기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향후에도 언제나 만나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다고 하니 향후 장흥을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생생한 현장 취재 영상과 문화 산책 등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눈을 크게 귀는 활짝 열어 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본격적인 영상을 만나보기 전에 저희 품튜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품튜버 활동에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깜짝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빨리 만나볼까요?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센터 백원세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원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올해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센터 품튜버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품튜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흥 미디어 기록 활동가를 일명 품튜버라고 하죠. 이게 아마 전국의 고유 명사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첫 번째로 했었던 사업이 이 품튜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품튜버들은 장흥의 알림 역할을 충분히 전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품튜버는 결국 우리 장흥 군민들의 참여가 핵심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앞으로 품튜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장흥에서 품튜버 활동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내년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원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 우리가 이제는 행정과 주민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그동안의 어떤 사업이 한 번으로 끝냈다면은 저희 같은 민간 중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흥의 이 품튜버들은 이런 것을 기초 삼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노력을 해서 행정과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해 가지고 내년은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응원과 지원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품튜버 공개 방송에 대한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응원은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을 열심히 잘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최고의 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장흥 품튜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개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희 첫 번째 현장 취재 만나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장흥의 생생한 현장 영상인데요. 귀는 귀촌 작물인 애플망고 농가 현장 취재라고 합니다. 애국 작물이지만 장흥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애플망고를 키워내는 생생한 이야기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애플망고 농가로 떠나볼까요? 애플망고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아열대 작목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애플망고를 선택을 했어요. 네, 제가 이 애플망고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이 적용수를 재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접목, 삽목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기에 더 쉬웠어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이 시설 하우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7년 4월에 정식을 했어요. 그 올해까지 5년 정도 된 나무예요. 애플망고는 애국종이다 보니까 꼭 시설 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몇 년이라는 게 없어요. 1년짜리에서도 내가 이 애들을 잘만 관리하면 수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내가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면 5년, 10년, 20년이 가도 영양생장만 할 뿐이지 열매는 오지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한테 배웠던 그런 노하우고요. 이 애플망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독학으로 책이라던가 정말 밤잠 안 자고 뭐 인터넷을 정보를 다운받아 가지고 저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 접목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40%?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 씨앗 발화시켰어요. 이걸 3년을 키우는 거예요. 네, 내년 봄에 이거는 잘라가지고 접목을 할 거거든요. 씨를 발화를 시켜가지고요. 실생에다가 3년 키워서 이 열리는 나무를 절단을 해서 절접으로 접목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나무에서 모순을 채취해요. 절접으로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1년을 키우게 되면 이제 판매도 가능하고요. 좀 단가가 조금 있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12월에서 1월 달에 만개를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꽃분화가 일어나는 상태예요. 꽃대가 올라오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 꽃대를 올리는 작업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본래 거기서 나온 애들을 발효를 시켜갖고 주면 가장 그 나무에 좋은 거잖아요. 열매하고요, 물하고요, 뭐 그 만드는 게 있어요. 생균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무에 줘요. 빨리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그 영양제를 저만의 방법으로 영양제를 줬고요. 그리고 또 물을 주더라도 또 얘들이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물을 간수를 해주냐, 그에 따라서 얘들이 좀 달라져요. 그것도 그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첫째는 토경 재배예요. 땅에서 나온 그 미생물, 그걸 먹고 자라게 되면 훨씬 더 맛있고 더 잘 자라요. 작년에 여기에서 9톤 정도 나왔거든요. 9톤인데 평균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요, 한 박스에 10만 원, 3kg예요. 멘토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자흥에 온 청년들, 기농분들께는 기술 지원을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팔로는 지금 제가 거의 직거래고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 서울 가락동에서 이거는 정가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단가예요. 그리고 백화점 이쪽으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다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꼼꼼히 알아봐가지고
시작하면 그렇게까지 실패 확률은 없어요. 이 망고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 망고에 대해서 성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나무가 어떤 종류고 이 애들은 수분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고 어느 정도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나, 그걸 미리서 공부를 한다던가 그러면 무조건 이건 성공하고요. 시설 투자비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보조를 열대 과일 쪽으로 보조를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 하지만은 농가분들이 이 애플망고를 재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단은 자부담 쪽에서 많이 확보를 해놔야만이 이것을 애플망고를 재배하기가 힘들지가 않아요. 중간에 겨울 난방비가 보통 1000평을 기준으로서 난방이 겨울에 들어갔을 때 난방비가 보통 한 달에 500 이상은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방법을 몰라서 2017년도에 정식을 해서 2019년도에 수확을 보다 보니까 띄엄띄엄 나무에서 두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나무에. 그러면 수확량이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이 1000평의 면적에 난방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에 비해서 난방비가 훨씬 배가 더 높았어요. 아열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난방을 해줘야 돼요. 겨울에. 고사를 할 수 있는 온도는 최저 5도에서 7도거든요. 그러니까 고사가 안 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7도에서 10도 사이에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난방비도 기본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 애들이 고사하지 않는 최소만의 온도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확량이 된다 할 때 적정 온도를 줘가지고 수확을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애플망고 정말 시도하고 키워내기까지 얼마나 노고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으로 애플망고라는 작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진짜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저도 귀농을 했는데 애플망고를 이렇게 키워낸다는 걸 알게 돼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취재한 품투버 한재근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플망고 농가를 취재하고 영상까지 제작해 주셨는데 참여하신 소감과 촬영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그 품티버를 통해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선생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장 대표님께서 촬영 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잘해 주셔서 오히려 편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맛있는 망고잼도 주셔서 집사람과 같이 많이 먹었습니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만들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긴 영상을 시간에 맞춰서 편집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그래도 덕분에 유용한 정보가 담긴 이 영상으로 인해서 귀농귀촌인들과 애플망고 작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흥하면 순옥 선생님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정남진, 장삼합 그리고 표고버섯. 네, 맞습니다. 자흥 식당에 가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음식에 표고버섯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흥에 표고버섯을 키우고 재배하는 농가도 많은데요. 그래서 직접 생생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와 제 파트너인 김경 품투버와 함께 기획한 장흥 표고버섯에 대한 모든 것을 팩트 체크해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유용한 팁들이 많이 전해질 예정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인공으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물,
햇빛, 온도까지 모두 다 사람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키우지만은 자연에서 송림에서 기르는 표고버섯은 모든 것이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과 맛과 영양분과 제일 좋은 원목 표고버섯입니다. 자흥군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옛날부터 이름이 나 있는 것이고 그 자흥에는 집단적으로 생산 그 장목회가 형성되어 가지고 각 면 단위로 또 군 연합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품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영양가도 만점, 약효도 만점. 장흥 표고버섯이 명품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장흥 표고버섯은 일단은 좀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게 요즘 톱밥돼지 표고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저희는 원목 재배에서 그 표고를 생산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 중에 있습니다. 1993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그 표고버섯 주산지로 이미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그 명품 인산물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의 효능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표고버섯의 그 주요 성분으로는요, 이제 저희들이 표고버섯이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인간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들이 다 그 표고버섯에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성분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 그 비타민 D2 그리고 렌티난, 에리트라데닌, 에스코스테론 요거 성분들이 이제 가장 주목받는 성분들인데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면역력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들 물질들이 지금 다 면역력에 관련된 물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2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지금 그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혈액 속에 칼슘이나 임 농도가 약해가지고 좀 뼈 건강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2를 섭취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뼈 성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특히 골다공증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트라데닌 성분은 저희들이 이제 혈액을 순환시키고 그다음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렌티난 성분은 저희 이제 면역 체계에 그 활성화를 시키는 그 항암 물질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표고버섯으로 개발한 상품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차 생산에서 머물러서 거의 우리 농가들의 그 소득 향상에 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차, 3차 가공 성분까지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농가나 산업체 기술 이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1차적으로 가공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성 원료나 아니면 다른 타 작물 같은 거, 장목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좀 유용한 물질들만 추출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제품군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뭐 표고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표고 장류 그다음에 표고 다류 같은 이제 1차적인 가공 상품 그리고 이제 이곳을 표고 균사체를 발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약간 기능성 건강식품인 브라운힐 밸런스 그리고 뭐 브라운힐 비타민제 여러 가지 헤어 제품 그리고 미백 제품까지도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해가 농가나 산업체에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기용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장흥군 토요시장 표고버섯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장흥에서 재배된 지가 오래됐고 전통이 있습니다. 특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버섯 자체 질 좋은 상품을 더 재배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장흥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바닷가도 겹해 있고 산도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풍과 육풍이 번갈아 불어가면서 육질이 더 단단하고요. 남해안에서 일조량이 되게 많아요. 버섯은 크게 재배 방식이 참나무 원목 표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톱밥 배지라고 톱밥을 원목화해서 만드는 톱밥 배지 버섯이 있습니다. 원목은 봄, 가을 유지에만 나오고요. 톱밥 배지는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춥고 건조할 때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거 우리가 겨울에 손톱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밋밋한 표고가 춥고 건조하면 갈라져서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살은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건조함은 백하고라 하고
그 갈라질 때 대기에 습도가 많으면 흑화구로 합니다. 예, 얘들은 주로 추울 때 나오죠. 추울 때 이렇게 밋밋하게 나온 게 있어요. 밋밋하게 보이시죠? 이런 건 더울 때 급속도로 큰 거예요. 갈라짐 없이. 이런 걸 동고, 잘라놓은 건 뭐 슬라이스, 절편 이렇게 크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상을 보면 돼지는 전체적으로 타원형이 동그래요. 둥근 원 모양이고요. 가시. 일반 원목표고는 타원형입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라든가 울퉁불퉁한다든가 보기에는 좀 안 좋죠. 대신에 육질은 겁나 단단하고요. 돼지는 하우스에서 물을 줘서 인위적으로 키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모양이 이것처럼 동그래요. 동그라고 뒷면도 보면 대도 고다요. 참나무 원목표고는 아까 말했듯이 조건이 좀 열악하다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휘어 있어요. 예. 네, 대가 이렇게 좀 휘어 있습니다. 원목표고든 배지표고든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하시는 게 맞고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구입한 대로 썰으셔서 뭐 씻지 말고 썰으셔서 냉동실에 그대로 보관하시면 돼요. 배지표고는 주로 생표고로 많이 조리를 해서 드시고요. 표고버섯에 대한 팩트 체크, 전문가부터 실제 농가분들까지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표고버섯에 대해서 취재하시면서 그동안 몰랐는데 알게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흔히 완전식품이라 그러면 달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고버섯이 완전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표고버섯이 저는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거든요. 영양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에게 표고버섯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이 표고버섯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이 촬영을 하면서 혼자 요리도 하고 촬영도 하려니까 힘들었어요. 그래도 품투버 덕분에 제가 관심이 있는 표고버섯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표고버섯을 취재하면서 많은 분들을 제가 아까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표고버섯을 어떤 분에게 좀 여쭤볼까 하고 인터뷰를 생각할 때에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계신 추모관님이 아주 친절하게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지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장흥군 표고산업연구소까지 찾아가게 되어서 인터뷰를 좀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인터뷰 하실 분들을 만나질 못해서 결국은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팩트 체크로 알게 된 표고버섯을 구입하는 방법,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지만 유용한 요리까지 저도 실천해 볼게요. 다음은 장흥만의 특별한 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매력적인 술도깨비인데요. 직접 술도깨비를 만드는 현장을 찾아가 그 비법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인들이 장흥을 찾으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마셨던 술인데요. 이 술만의 특별함이 있어서 늘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실도깨비에 들어가는 원료가 뭐 헛개 열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국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숲의 향입니다. 그러니까 숲의 향, 숲향. 벽꽃은 우리나라 배동한다고 그러죠. 나락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하얗게 그렇게 배동한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걸 벽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숲의 향과 그 쌀, 이제 그 벽꽃, 그걸 벽꽃으로 이제 의인화한 거죠. 그걸 가지고 도깨비가 술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지는 한 24년 정도 됐고요. 네. 그 위에 부모님이 하셨고, 그 위에 또 제가 4대, 4대째. 한 90년 됐습니다. 머리가 안 아픈 건 좀 발효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나름 광주대학교 이제 식품공학과 쪽에 강의를 해주거든요. 전통주의 미생물학 쪽으로. 근데 어떤 원료보다 발효를 어느 도수에 어느 시점까지 발효를 시키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효 도수가 27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 발효 생성될 때 많이 열이 그렇게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틸 카바네이트라는 성분이 생성이 돼요. 그게 뇌에 영향을 줘요. 독소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유통 과정 이게 철저하게 27도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를 어떻게 하고 제어를 어떻게 하고 그 제어 기술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다 특허가 나 있습니다. 저희만 갖고 있는 누룩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가 국가 R&D를 3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학기술로 등록되어 있고 국가 연구자 번호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어떤 개발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여기 장버섯산업연구원 그리고 광주대학교 그 실험기구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또 산학 협력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데이터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정량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류이 항상 일정적이고 또 그 특허 관리가 계속해서 되는 거죠. 자흥의 특산품인 표고버섯 있지 않습니까? 그 균사체를 버섯산업연구원한테 받아서 그걸로 해서 누룩을 만듭니다. 표고 균사체로 만드는 특허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일국을 쓰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합니다. 3가지, 4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드니까 그러죠. 막걸리 자체가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술이기 전에 건강식품입니다. 막걸리가 그렇게 풍부한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싼술 개념도 있고 헛개 열매, 표고, 그리고 국화, 이어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어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어주는 정말 어느 음식에서도 깊이 재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어주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쓴맛이라든가 그 특유의 향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느 식품이든지 이어주를 넣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발효를 시켰다 하더라도 원물 자체가 탄수화물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요즘에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인병이 굉장히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특히 당뇨 거기 잡아줄 수 있는 게 천연 인슐린이라는 이어주입니다. 그래서 비료입니다. 이어주는 술도깨비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병이 좀 있거나 하시는 분들 막걸리를 좀 드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어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이렇게 원료를 발효를 시키고 섞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개별 발효를 시킵니다. 있어요? 생막걸리와 표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부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는 산화작용, 산패 때문에
상하작용 때문에 보존료가 들어갑니다. 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전통주는 보존료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막걸리도 보존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하나, 살균을 시킵니다. 멸균. 예를 들어서 열을 가하거나 대표적인 게 살균기를 통해서 이 자체 균을 다 이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살균탁주라는 겁니다. 그건 생각하기가 아니죠. 네. 끌리구나. 네. 그래서 살균탁주는 반드시 뒤에 표기상을 보셔야 돼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는 단순히 막걸리 맛으로 먹는 거죠. 이효성분 엮는 거죠. 거리가 없는 거죠. 네. 유효한 미생물 자체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우리 술에 대한 역사를 꼭 좀 한번 보고 오시라고 그럽니다. 네, 네. 지금 일본 술의 근간은 백제인 인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려 시대 때 인본이라는 사람이 넘어가서 누룩 만드는 걸 전파를 했어요. 그 술이 지금의 일본 사케 근간입니다. 현재까지도 수수구리라고 불리는데 수수구리의 뜻이 술 거르는 사람이에요. 왕이 직접 이름을 하사했어요. 백제인한테. 지금 현재 일본의 주신이 누구냐? 수수구리예요. 백제인 인본이라는 거죠. 네. 이런 좀 역사적인 걸 좀 알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죠.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자주 가는 마트에 도착했어요. 막걸리를 사기 위해서 코너에 갑니다. 이렇게 많은 막걸리 중 제가 찾는 막걸리는 술도깨비. 술도깨비를 고르는 방법은 일단 옆면에 재료를 확인하고 운요 날짜 확인해서 최근 날짜를 고른답니다. 여기서 팁! 저희 남편과 최근 날짜를 골라서 2-3일 숙성해서 마시면 아주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는 술도깨비 막걸리를 장흥에 오시면 꼭 맛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술도깨비에 담겨진 스토리와 건강까지 생각한 마음까지 매우 감동적입니다. 직접 취재하신 이미숙 폰투버님, 자주 이 술도깨비를 드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막걸리 한 잔. 안녕하세요. 폼투버 이미숙입니다. 저는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불행하기로 통풍에 걸려서 못 먹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장흥을 이사 온 지 한 지금 3년째인데요. 여기 와서 막걸리를 맛보고 우리 신랑이 뿅 갔다는 거 아닙니까? 통풍도 거의 안 오고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거를 즐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장흥에서 이 술도깨비에 자랑거리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그리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여기 인터뷰하면서 정말 인터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대표님하고 시간을 잡는데 계속 캔슬이 한 6, 7번은 났었거든요. 그래서 못하나 하고 정말 절망까지도 갔었는데 다행히 비가 주룩주룩 내린 날 그날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술도깨비를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걸 보시다시피 막걸리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진짜 막걸리 한 8분의 1 정도는 점점 마셔서 나중에 한 병까지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랑이 통풍도 있었지만 고지혈도 있어서
이 술을 먹고 나서 정말 콜레스테롤도 약간 낮춰졌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술도깨비를 마셔보시고 혹시 진짜 그렇게 되신다면 저한테 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웠겠지만 그 순간들을 재미와 기쁨으로 담아준 이야기 덕분에 장흥에 오시면 꼭 사가실 품목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장흥만의 문화산책 시간 만나볼까요? 자흥에서 점심 메뉴 고르실 때 고민되셨던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더불어 장흥의 문화자원에서 펼쳐지는 남도의 가락, 그리고 사끝마을 주민이 직접 술을 놓는 프랑스 자수까지 풍성한 문화산책 시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그때 메뉴 결정이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 맛있는 코다리 찜질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코다리찜이 참 맛있고 이게 소문이 났는데 어디 저 사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미안하지만 사장님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장흥 옆에 해풍 코다리찜을 운영하고 있고 목포에도 그러세요? 최초로 목포에 하다가 다음 군청 옆에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한 5년이 됐어요. 5년 되셨어요? 예. 네.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입으로 전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맛집이 됐더라고요. 예. 혹시 뭐 이 코다리찜을 맛있게 하는 어떤 비법이 있으세요? 그냥 가진 우리 국산 양념 뭐 멸치든 뭐든 다 육수를 우려내가 거기다 양배기를 만들어서 육수를 우려내서? 예, 뭐 일종의 소스라고 그랬죠. 네네. 그걸 만들어서 딱 일정 양을 넣고 누구나 이렇게 딱 만들어갖고 맛을 낼 수 있게끔 일정 양을 넣고 조심할 수 아니고 네, 맛이 일정하게. 예. 우리 재료는 어디서 혹시 구입을 하시나요? 재료는 강원도에서 농장에서 일단 생물을 구해갖고 말려가지고. 저 러시아에서 구입을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강원도 덕장에서 얼렸다 뭐 녹았다 하면서 말려가지고 하는 그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나무에 너무 이렇게 코다리를 넣고 콩나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나물도 하나 넣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거기 5바퀴 돌는데 참 매콤하고 맛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다 비웠습니다. 손님 식사하시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이 집 코다리가 너무 맛있어요. 특히 시래기와 그리고 요 김 싸서 먹으면 한상입니다.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군 폼튜버 리포터 김종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려고 그때요 발인제를 지내는데 영희기가 왕정유태 태진 결례 영결종천 발인제를 지낸 후 12당군이 좌우로 늘어서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디 사람 죽어 나가는디 무슨 소리를 허리오마는 역자이가라 막노를 허려하고 상여 소리를 하며 나가던 것이었다. 관음 심황후군 무엇이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이성윤 선생님의 서편제, 천년아, 축제, 그리고 나중에 또 눈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나와 있는, 저는 국악하는 사람입니다. 국악의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이청준 선생님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자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어메 좋은 걸. 아이고 좋소 폭사가니. 정말로 좋소. 날마다 일하고만 살아가면 진짜 좋겠네요. 그러게요. 진짜 좋네. 일단은 황소를 맞이해서 우지마. 울고시 강사님, 내 마음 선생님 손 봐야 되나? 틀리고 있어. 저거 선생님. 처음에 못한 거니. 나도 어디 뜯어야 되겠네. 선생님 한 번만 해주시오. 하다가 팔자를 걸어.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예? 정신이 좀 맑아진 것 같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일하고 한 거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걸 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 치매 예방도 된 것 같고 집중력이 좋아갖고 너무 좋소. 아주 기쁘고 즐겁소. 타고나서 이런 일을 하게 생겼어. 참말로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우리가. 우리는 치매검사 안 받아도 치매검사가 되고 치매검사가 잘 되고 이렇게 치매검사를 하고 있는데 왜 치매검사를 해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소. 아이고 많이 좋아라. 아유 예쁜 내 가방 아주 좋아라. 관광도 가고 교회도 가고. 강사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가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강사님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교회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요 언니 동생들이랑 함께는 아주 행복했는데 이제 끝나기 너무 서운해. 조금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자흥에서 어떤 것을 즐겨야 하느냐고 물었던 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게요. 저희 문화산책에 소개된 먹거리, 볼거리, 배울거리를 만나보세요. 맞아요. 영상으로 봐서는 좀 아쉽네요. 직접 취재하신 푼터님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준 생가에서의 남도의 소리, 이 공연은 매번 있는 건가요? 예, 아직은 매번은 아니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사업을 통해서 이청준 생가에서 공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2번쯤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주셔서 자흥의 문화 산책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흥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 산책, 혹시 소식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를 자주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웃 폼튜버 우리 뭐 말하자면 위원회라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구성원 거기다 알아봐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꿀팁을 통해 저도 문화산책 즐겨봐야겠어요. 다음은 장흥 5일장에 특별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현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워 쪼까 넣어주시오. 그다음에 뭘 어메가 이럴까? 송신나기도 깡깡하네. 여기다 사조세양이 없네. 여기다 요것이요. 요것이 만원어치 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비싸다고. 처음 봤네 처음 봐. 행복이에요. 왜 그 말 그대로. 왜냐하면 버스에서 이런 굴리면 안 좋아라 간디 딱 여기 갖고 와서 짐 싣고 와서 여기서 딱 자 보에다가 해갖고 버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싣고 가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한 상자 갈아갖고 따듬어갖고 갈아갖고 가니라고 무컹무컹해서 싣고 가면 힘들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통당 담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아갖고 읍사무소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그러고 갖다 갖고 왔어요. 지금 행복수레는 저 남부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터미널 쪽에서 행복수레를 10대 내지 15대 정도를 운영을 해 주시면은 거기서 행복수레를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시장을 보시고 여기 장읍사무소 앞에 정류장에서 타시든 그 정류장에 타시든 이렇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수레를 운영하면서 아재들의 가장 그 고민이 물건을 사왔을 때 그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좀 도와줬으면 쓰겠다. 물건을 실어드리고 내려드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분들의 걱정이고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복수레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실어드리고 내려드리는 그 부분까지 지금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 정남진 자흥의 이 행복수레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은 행정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을 할 거예요. 정남진 행복수레 자흥군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레를 이용하시면서 직접 이용하시고 진솔한 얘기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이 행복수레 이용객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행복수레를 운영하면서 이웃의 관동이나
저기 반월에 계시는 아짐들이 그 열렬히 이용하신 분들이 그 행복수레를 이렇게 이용하시고 나셔서 굉장히 그 만족해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또 고흥에서 오신 분이 고흥도 이런 행복수레를 운행해 주면은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행복수레는 어느 군이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매번 5일장마다 소중한 국민들을 인터뷰를 해주시고 모니터링까지 하고 계시네요. 한 분만 이야기하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으셨어요. 혹시 점임쌤은 이번에 행복수레를 함께 취재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엄니 한 분이 시장을 오시면서 당근, 쪽파 등 모든 가게를 다 들리시면서 무겁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또 지금이 김장철이어서 김장을 담궈서 자녀들에게 드리려고 그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수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 공연을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자흥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전하는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개사한 공입니다. 제 파트너였던 정정님 품투벽에서 준비 중인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탄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애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장에서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장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난 운명인 거야 장에서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장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난 운명인 거
거야. 장흥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난 운명인 거야.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장흥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노래입니다. 왠지 마음이 절절해지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개사를 통한 애절한 곡으로 장흥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저도 뭉클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정정님, 풍투배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어느덧 품투보 공개방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전 녹화로 품투보를 대표해서 품투보 날씨 예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김정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아져 손이 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장흥군 미디어 기록 활동과 품투보 활동을 통해 장흥은 화창하고 따뜻합니다. 직접 기획하고 취재하면서 때론 바람도 불고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12월 13일 오전 11시경에는 장흥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으로 규모 10.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여한 품투버 분들의 열정으로 인해 내년보다 조금 빠르게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공개방송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장흥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김정희였습니다. 정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품투보 활동을 날씨로 표현해 주니 더 확 와닿고 좋으네요. 네, 오늘 올해 품투보 활동을 만나 해가 뜨고 아쉬움에 구름인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셨네요. 앞으로도 화창한 품투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공개 방송을 하면서 장흥 곳곳의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 애쓰셨던 우리 품투버 분들의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이 더 컸던 이유를 직접 전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김종탁 품투버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료하고 장흥군에서 활동하는 장흥군 마을활동가와 품튜버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흥군 마을활동가들은 2021년 9월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지금까지 마을과 마을을 알리고 마을과 사람을 위한다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안내 및 컨설팅 참여, 현장 포럼 참여를 통한 마을 비전 수립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마을 공동체의 활동 기록을 담아내는 장흥 사람들이라는 소식지를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마을 활동가들은 장흥 내 마을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을 대표를 포함하여 마을 주민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화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소식지 장흥 사람들의 겉표지고 두 번째가 회진면 진목마을 및 관산읍 성산마을에서 진행했던 한글 교실 운영 및 마을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행사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품티버들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장흥읍의 발전을 꾀한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장흥군 농어촌 신활역 센터의 2층 강의실에서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경험하며 12월부터 장흥군 미디어 기록 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건강한 삶을 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이 활동하고 있는 영상들을 담아낸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의 사진이고요. 가운데의 사진은 문화예술 분야로서 이청준 생가에서 공연한 남도의 소리 공연을 담은 영상의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위한 자수놓기 교육 프로그램 수료 영상의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을 활동가들의 기록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 마련, 마을의 정체성을 남기는 작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고, 품튜버들의 홍보 이야기를 통해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함양에 기여한다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장흥군에서는 많은 마을 활동가와 품튜버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겠지요 라는 기대를 하면서 당 브리핑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품투버가 장흥에 필요한 이유이자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장흥의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또 이맘때쯤 이렇게 모여서 정남진 장흥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